사막의 낙원, 화려한 자유의 도시, 라스베가스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없어요. 열심히 벌면 다 가져가는 구조죠. 물론 소비세와 재산세, 연방정부세는 있죠. 미국 네바다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화려한 도시이지만 한때는 그냥 아무도 찾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였을 뿐이었죠. 지금은 한국인도 많이 찾아 한식당도 엄청 많고요. 이 불모지는 어떻게 전 세계인이 가고 싶어하는 오아시스가 되었을까요? 라스베가스는 1905년에 철도회사가 그 땅을 사면서 사람들도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솔트레이크 시티를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기 전 1910년에는 약 1000명의 인구가 살았습니다. 1829년 멕시코 상인이자 탐험가인 안토니오 아르미조는 100명의 노새를 끌고 이곳을 지나다 멈춰 풀과 메스키트 나무가 있는 현재 라스베가스 스프링스라고 불리는 천연 수원을 발견하고 초원을 뜻하는 스페인어로 라스베가스라는 이름을 붙이죠. 1931년 후보댐 건설로 본격적인 도시화가 시작되고 댐의 전기는 스트립을 따라 많은 새로운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주었고 마피아가 만든 극장과 합법화된 카지노는 유흥을 즐기려는 젊은 남성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하게 했죠. 1941년 말 라스베가스 육군 비행장이 설립되며 인구가 8,400명에 달했고 1950년에는 넬리스 공군기지로 개명된 이 기지는 현재 미국 선더버드 고개 비행팀의 본거지가 됩니다. 1950년에는 인구가 25,000명에 달했고 물랑루즈 호텔이 문을 열며 최초의 인종차별이 없이 입장 가능한 카지노 호텔이 등장하지만 라스베이거스는 1963년까지도 원자도시라는 별명으로 버섯구름을 목격할 수 있는 도시였죠. 1966년 하워드 휴즈는 마피아의 영향력을 줄이고 라스베가스를 가족관광 중심지로 바꾸는 대전환을 꾀했고 인구 증가는 1960년대부터 21세기까지 가속화되어 1990년에 26만 명, 2000년에 48만 명으로 증가했고 고급스럽고 큰 카지노 호텔들로 더욱 유명해지며 2023년 라스베이거스는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 중 하나이자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가 됩니다. 이곳은 또한 비즈니스 컨벤션을 위한 미국에서 세 번째 인기 있는 목적지이기도 하죠. 또한 환대산업과 다양한 형태의 성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용으로 신시티, 죄의 도시라는 별명도 있어 영화와 문학, TV, 광고 및 뮤직비디오의 배경으로 자주 노출되죠.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컨벤션 센터 중 하나로 1959년 문을 열었고 1994년 피파 월드컵 조추첨이 있기도 했고 14만 명이 참석하는 소비자 가전 박람회 CES가 매년 펼쳐지죠. 시저스 팰라스는 1966년 손님들에게 로마 제국 시대에 사는 느낌을 주는 호화로운 시설을 목표로 건설되었고 18개의 분수와 호수를 위해 연간 2억 4천만 갤런 이상의 물이 사용됩니다. 플루트 기둥과 코린트식 기둥과 정면에 페디먼트와 조각상이 있는 호텔의 그리스 로마 테마를 반영하였고 수영장은 마치 로마 목욕탕을 연상시킵니다. 시저스의 포럼샵은 1992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고급 패션하우스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이 그 자체로 매력이 되는 도시의 최초의 장소였죠. 까르띠에, 샤넬, 케빈 클라인, 디올, 엠포리오 아르마니 등 많은 고급 부티크가 입점해 캘리포니아 비버리힐스의 로데오 드라이브보다 평당 피트당 매출이 높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쇼핑몰입니다. 공연장은 콜로세움으로 4,300명을 수용하며 2003년 셀린디온을 위한 특별한 건설이었죠. 현재는 아델을 포함하여 스팅과 로드 스튜어트 등으로 이어집니다. 2005년 헤라는 시저스를 인수하고 2017년 BC로 이전됩니다. 서커스 라스베이거스는 1968년 설립되어 서커스와 공중근의 공연뿐만 아니라 카니발 게임을 선보입니다. 1993년 이 리조트는 실내 놀이공원인 어드벤처돔이 들어섭니다. 패션쇼는 1981년에 문을 열었고 스트립의 첫 번째 주요 쇼핑센터가 됩니다. 이 성공 이후 포럼샵을 포함한 스트립의 다른 소매센터의 건설이 촉발되죠. 더 미라지는 1989년에 문을 열었고 6억 3천만 달러의 건설 비용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최초의 메가 리조트로 리조트 앞에는 매일 밤 무료 볼거리를 제공하는 분화하는 인공 화산이 있습니다. 위는 MGM 그랜드에 인수된 2000년에 미라지를 떠났으며 BC가 2022년 부동산을 인수했고 2024년 현재 문을 닫았고 2027년 5월에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엑스칼리버는 중세를 테마로 아서왕의 신화적인 엑스칼리버 검의 이름을 따서 디즈니랜드와 비슷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설계자였던 벨던 심슨은 성을 연구하기 위해 영국과 독일의 성 유적지들을 방문했고, 특히 독일의 노인슈반슈타인 성에서 영감을 받아 4,000개의 객실을 갖춘 28층의 호텔이 완성됩니다. 엑스칼리버의 남쪽에는 2개의 다른 MGM 호텔인 룩소르와 만달베이가 있고, 새 리조트는 만달레이 베이 트램을 통해 연결됩니다. 만달레이 베이 트램은 1999년 838m의 길이로 서쪽 선로에는 중간역 정류장이 있으며 동쪽 선로에는 양쪽 끝에만 정차합니다. 소유권은 서커스에서 1999년 만달레이로 2005년 MGM 미라지로 현재는 BC가 인수했으며, MGM 리조트는 MG 리조트가 임대하여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MGM 그랜드는 1993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5,00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이곳은 개장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이었습니다. 사자 조각상은 높이는 14m이며 25피트의 받침대 위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동상이었습니다. 1999년 계열사인 파리스 라스베가스는 1999년 발리스 옆에 문을 열었고, 리노베이션 후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홀스슈 라스베가스로 리브랜딩합니다. BC는 2022년 MGM을 인수했고 2023년 블랙스톤에 MGM 그랜드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룩소르 라스베가스는 1993년 오픈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테마를 특징으로 하며 이름은 이집트의 도시에서 따왔습니다. 이집트 학자들을 고용하여 다양한 복제품을 제작했고, 룩소르 스카이빔으로 알려진 광선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조명으로 곡선 거울을 사용하여 39개의 제논 램프에서 빛을 모아 하나의 강렬하고 좁은 빔을 만듭니다. 1996년 2개의 22층짜리 호텔타워와 피라미드는 30층 높이였고, 카지노와 4,407개의 호텔 객실을 포함합니다. 2005년에 MGM 미라지에 인수되고 2022년 BC에 인수됩니다. 1995년 프리몬트 스트리트 익스피리언스는 캐노피가 있는 오블록 구역에 매 시간마다 쇼가 열리기 위해 1250만 개의 LED 조명과 55만 와트의 스피커를 설치하여 많은 활성화 노력의 실현으로 다운타운을 찾는 사람이 늘고, 스미스 공연예술센터, 디스커버리 어린이 박물관, 몹 박물관, 네온 박물관, 새로운 시청단지, 오래된 시청 건물에 있는 자퍼스 본사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라스베이거스 모노레일은 1995년 월트 디즈니 월드 모노레일에서 운행했던 2대의 중고 마크4 모노레일 열차로 시작하여 2002년 사하라 호텔까지 연결되었고, 열차는 9대로 늘어나죠. 사하라에서 웨스트게이트, 컨벤션 센터, 하라 플라밍고 앤 시저스 팰리스, 호스슈 앤 파리, MGM 그랜드로 이어집니다. 뉴욕 호텔 앤 카지노는 1997년 만들어지는데 분위기가 마치 1940년대 뉴욕시를 연상시킵니다. 수많은 도시 랜드마크를 표현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크라이슬러 빌딩, 맨하튼 시리 빌딩, 뉴요크 호텔, 그리고 더 센츄리의 복제품으로 47층 161m로 우뚝 서 있으며, 자유의 여신상 복제품은 46m의 길이로 군인과 선원 기념비는 크기를 키웠고, 앨리스 섬의 주요 이민 건물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91m의 브루클린 브릿지 복제품이 호텔 외관을 따라 이어집니다. 1998년 프랭크 시나트라의 앨범 럭키 넘버의 테마 From 뉴욕은 뉴욕에서만 독점 판매되었고, 호텔 타워 주변의 1456m 길이의 빅 애플 코스터는 원래 이름은 맨하튼 익스프레스로 일본 롤러코스터 제조사인 토고가 제작했습니다. 호텔은 2024개의 객실로 BC가 소유하고 MGM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벨라지오는 1998년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코모호수 근처에 벨라지오 마을을 테마로 하여 36층 타워에 3,005개의 객실을 갖추고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적인 명소는 음악과 동기화된 춤추는 분수인 벨라지오 분수입니다. 또한 벨라지오에는 태양의 서커스의 물 테마쇼인 오쇼를 위한 1800석의 극장이 있습니다. 벨라지오 자리는 1955년 지어진 듄스 호텔이 1992년 스티브 윈에게 매각되고 6년 뒤인 1998년에 오픈했지만 윈은 2000년 리조트를 떠났고, 그 후 MGM이 2019년까지 소유했으며 현재는 블랙스톤이 소유하고 MGM이 임대 중입니다. 파리 라스베가스는 파리를 테마로 한 리조트로 1999년 문을 열었습니다. 164.6m의 높이에 에펠탑의 절반 크기의 복제품은 실물과 마찬가지로 맨 위까지 올라가서 라스베가스의 전경을 볼 수 있죠. 개선문, 루브르 박물관, 파리 오페라 하우스, 오르세 미술관 등 다른 파리 랜드마크의 복제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리조트의 표지판은 직경이 23m인 몽골피어 열기구 모양이며 2024년 호스슈 호텔 타워 중 하나는 이 파리 라스베가스의 일부가 되기 위해 개조됩니다. 만달레이 베이는 1999년 열대태평양 남해를 테마로 건설된 43층짜리 럭셔리 리조트이자 카지노입니다. 서커스가 건설했고 3,209개의 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하시엔다 호텔의 부지였고 43층 타워에는 35층부터 39층까지 포시즌스 호텔로 만달레이 베이 호텔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와 두 번째 호텔 타워인 더 호텔 앳 만달레이 베이 등 추가 건물이 쇼핑몰인 만달레이 플레이스도 2003년에 추가됩니다. 2024년에 W 라스베가스로 이름을 바꿉니다. 베네시안 라스베이거스는 1999년 문을 열었습니다. 1952년 지어진 센지 호텔은 1996년에 폐쇄되고 철거됩니다. 이 리조트는 베니스를 테마로 수많은 랜드마크를 재현했습니다. 또한 대우나 상점을 포함하여 많은 랜드마크와 조각상의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250명의 예술가와 조각가와 2명의 베니스 역사가가 고용되었고 실제 베니스를 촬영하기 위해 팀은 그곳을 여행했으며 이를 통해 외부는 도제 궁전을 모델로 하고 리알토 다리도 재현합니다. 또한 거의 실제 높이인 성 마르코 캄파닐 복제품과 그 위에는 가브리엘을 묘사한 조각상이 놓입니다. 또한 곤돌라는 운하 전체를 운행하며 방문객들은 곤돌라를 탈 수 있습니다. 너무도 닮은 모습에 당시 베니스 시장이었던 마시모 카치아리는 카피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시아는 특히 컨벤션 참석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는데 아델스는 이 전시회 인구 통계가 라스베가스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꼈고 리조트와 인접한 베네치아 엑스포를 만듭니다. BC가 소유하고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운영합니다. 플래닛 할리우드 라스베이거스는 2000년 문을 열었고 1962년 지어진 탈리오 호텔은 카지노가 없었는데 경영 악화로 1955년 알라딘으로 새로 문을 열어 1997년까지 운영되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며 현재의 플래닛 할리우드의 모습으로 변경되죠. 2004년 플래닛 할리우드는 2010년 시저로 소유권이 변경됩니다. 2011년 기존 타워는 지배 지분을 인수하고 운영을 인수했으며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리조트로 브랜드를 변경하였고 2012년 엘라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라스베가스 프리미엄 아울렛 노스는 2003년 개장한 야외 쇼핑몰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아울렛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윈 라스베가스는 2005년 2716개의 객실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45층짜리 호텔타워는 네바다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1950년 문을 연 데저트인 리조트 부지에 지어졌습니다. 자매 호텔인 앙코르 라스베가스는 2008년 윈에 의해 문을 열었고 4,748개의 객실과 27억 달러 건설비는 당시 가장 비싼 건축비였습니다. 핀볼 명예의 전당은 플레이할 수 있는 체험형 박물관으로 2006년 등장합니다. 팔라초는 인접한 베네치아 리조트와 베네치아 엑스포로 구성된 단지의 일부로 2007년부터 개장했습니다. 이탈리아 테마를 특징으로 하며 50층 타워에 3,066개의 스위트룸, 대운하 상점과 1,800석 규모의 공연장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라스베가스는 2008년 완성된 64층짜리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딴 호텔입니다. 하이롤러는 2014년 완공되어 최대 1,120명이 탈 수 있는 높이 167m의 초대형 관람차로 2021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람차였습니다. 리조트 월드 라스베가스는 1958년부터 2007년까지 스타더스트의 위치에 만들어집니다. 2021년 문을 연 이 리조트는 코스모폴리탄이 2010년에 문을 연 이래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완공된 첫 리조트였습니다. 43억 달러의 비용으로 리조트 월드는 라스베가스에서 개발된 가장 비싼 리조트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5,000석 규모의 리조트 월드 극장은 스트립에서 가장 큰 무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피어는 2023년에 문을 열었고 17,6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고해상도의 내부 LED 스크린, 빔 포밍 및 파동 합성 기술을 갖춘 스피커와 4D 효과를 포함하는 몰입형 비디오 오디오 공연장이며 외관은 또한 온 벽이 LED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는 높이가 112m이고 너비가 157m입니다. 건설비는 23억 달러로 역사상 가장 비싼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19억 달러 규모의 엘리지언트 스타디움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는 헬기 투어가 유명하죠. 라스베가스 스트립, 레드록 캐년, 후버댐, 그랜드 캐년, 요세아 언덕, 라스베가스 밸리로 가는 투어가 있습니다. 볼더시티 시립공항, 핸더스 공항과 같은 다른 터미널이 있습니다.
오늘은 라스베가스의 시작과 화려한 건물들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보니 또 가고 싶네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